이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어요. 적어놨는데 조금 커서 이렇게 보게 하면 S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우리가 33평이 849평인데 여기가 보통 지금 19억대 물건들이 좀 나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저번 주에 이제 15억 이상 대출 금지 그거 풀린다는 게 나오고 나서 좀 문의가 많이 나가지고 19억 5천 뭐 19억 2천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었었어요. 근데 한 일주쯤 지나니까 이제 거래가 되니까 기존에 안 팔려갖고 물건을 다 집어넣으신 분들이 아 이제 팔린다. 그래서 또 물건이 또 나와가지고 소진도 되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근데 S가 거래가 많이 됐을 때는 한 달에 뭐 70건까지도 되고 평균 한 30건쯤 거래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한 1, 2주 사이에 한 6, 7건씩 뭐 이렇게 거래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사이에 뭐 6, 7건이니까 한 달 기준으로 한 10건이 거래된다고 가정하면은 기존에는 뭐 한 달에 한두 건 거래가 됐는데 꽤 많이 거래가 늘은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수도권 지역에 보통 2년 전으로 가격이 많이 돌아간 상태고 그런 곳들 중에 가장 상급지가 엘스, 잠실의 엘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지금 엘스에 관심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데 부동산 가서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저번 주에 이제 제가 저번 주죠. 저번 주 토요일에 가서 여쭤본 거라서 4개쯤 거래됐는데 이번 주도 2, 3개쯤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 7건이 거래가 된 상태고 19점 몇의 매물이 이렇게 사라지는 중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19억짜리랑 19억짜리 5천인데 왜 싸게 거래가 됐냐 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물건을 자녀한테 넘겨야 되고 또 여러 명한테 이렇게 나눠줘야 되니까 팔아서 넘겨주려고 하는 게 있고 2건 다 그런 거래라고 하네요. 이게 다 사연이 있는 물건이라 너무 자세하게는 안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111동 뭐 27층이 뭐 20억에 초반에 거래되고 뭐 이것도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본 물건인데 제가 봤는데 그 집주인님이 너무 브리핑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집을 너무 보여줘가지고 막 브리핑하는 수준이 거의 그 실장님 수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뭐 물건은 이렇게 막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뭐 19억짜리, 19억 5천짜리, 19억 5천짜리, 19억 6천짜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급매들이 거래가 되면서 지금 조금씩 매기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재밌는 게 19억 5천짜리만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물건 양이. 그러니까 물건의 배포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오르면 팔겠다 이런 거고 여기 있는 물건들이 급하니까 팔려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19억 5천짜리고 여기 보시면 뭐 23억짜리도 있고 24억도 있고 이래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사실 크게 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고 집주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물건들이 거래가 되고 나서 아까 뭐 20억에 올려놓으신 분은 다시 21억으로 올리고 뭐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엘스 기준으로 매수랑 매도가 굉장히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여드릴까?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갖고 전체 화면 이렇게 놓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LS가 33평, 34평이 이 베란다가 굉장히 넓게 나와가지고 실제는 한 40평쯤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디가 좋은 거냐 보면은
요걸 써야겠다. 여기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파인애플 상가고 여기가 여기라서 그 자녀를 키우시거나 전세를 주로 사시는 분들은 여기 앞단지 여기를 선호하더라고요. 뭐 세를 주기도 좋고, 그럼 반대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여기를 먼저 찾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뷰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뭐 여기 136, 뭐 138, 뭐 141, 142, 144, 145, 146 이렇게 보더라고요. 뭐 요런 데도 괜찮겠죠? 요런 데도 괜찮고, 여기가 왜 그러냐면 여기 위에가 바로 한강이에요. 그 한강이 잘 보여서 여기를 또 선호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종합운동장 뷰고 바로 옆이 또 삼성동이잖아요. 대치동 삼성동이라 그 약간 시티뷰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이쪽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여기서 뭐 19억 0, 뭐 19억 5천 이런 거는 보통 투자자가 많이 사거든요. 왜냐면 투자자는 무조건 물건이 싼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걸 사는데, 지금은 투자가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실거주자든 뭐 투자를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든 무조건 싼 거를 많이 사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정장에는 아라를 조금 더 주고 사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이 좀 안 좋고 침체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뷰의 가치를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무조건 싼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이게 다시 시장이 회복돼서 가격 차이는, 지금 여기가 20억이고 여기가 뭐 19억, 뭐 19억 5천 이런데, 뭐 0.5에서 5천에서 1억이 차이 나는데, 나중에 되면 뭐 3, 4억 차이가 날 거거든요, 아마. 한강 뷰가 보이지 않는 데는. 그래서 그런 게 좀 나은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선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한강뷰를 나오는 게, 한강뷰 나오는 거 잡는 게 더 좋은 선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또 이걸 보시면은 여긴 잘 안 나오는데 A형, B형, C형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 형을 나눌 때 판상형, 타워형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A, B는 타워형이고 C가 판상형이에요. 그래서 C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고, A, B 같은 경우는 그 네 가구가 엘베 두 개를 쓰고, 여기는 C는 두 가구가 엘베 하나를 쓰니까 이 C형이 조금 더 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현재는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왜 제가 여기 33평만 얘기하냐면, 25평, 보통 여기가 33평, 45평인데 이 45평은 갭이 벌어졌고 여기는 갭이 줄어들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33평을 사는 게 기회고, 혹시 나중에 갈아타실 때는 뭐 사지도 않았겠지만 요게 줄어들면 갈아타야 되죠. 그래서 반대로 25평이 하시는 분이 좀 작으면 33평 갈 기회고, 현재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또 그리고 트리지움이랑 리센츄도 또 거래가 늘어난 중이거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가 늘어나면 트리지움, 리센츄도 같이 이제 거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S가 좋냐 리센츄가 좋냐, 이거는 좀 나뉠 수 있는데, 리센츄는 그 동간거리가 더 넓어가지고 리센츄를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좀 분위기가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S도 리센츄는 보통 같이 간다고 보면 되고, 트리지움, 파크리오, 레이크 팰리스가 조금 떨어지고, 그 떨어진 이유가 S는 이 초중고가 다 안에 있거든요. 여기 단지 내에 보시면 되게 특이한 상황이에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여기 중학교고, 리센츄도 똑같거든요. 근데 레이크 팰리스 같은 경우는 학교가 하나뿐이 없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보고,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앞에가 7층이 19억에 거래가 됐고, 제가 본 데가 여기 13층 20억인데 한강뷰가 일부 보이더라고요. 그 텔레그램에도 써놨는데, 여기가 지금 한강뷰가 바로 보이고 한데 너무 좀 세죠, 가격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는 거는 이 물건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지금 19.5억으로 또 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요 핑크들은 이제 다 거래가 된 거고, 이 파랭이가 남았는데 지금 이제 다 고층만 남았어요. 요 잠실 같은 경우는 좀 뷰 맛집 뭐 이런 데라 가지고 여기 고층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고층 위주로 남아 있고, 현재까지는 좀 고를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S고, S가 이렇고, 그 다음에 음마 같은 경우는 31평과 34평이 있거든요. 음마가 호가가 19억에서 19억 5천쯤 지금 잡혀 있고, 거래가 최근에 된 게 이거 되게 싸게 거래된 것들 있잖아요. 18억, 18억 5천, 18억 8천이 있는데, 18억짜리는 잔금 한 달 내로 이제 드려야 되고, 급히 거래된 거죠. 이건 거래된 내역이니까. 18억 5층은 그 저층 2층인가 이렇고, 18억 8천은 또 잔금 올해 내 드려야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15억 대출 이상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금매가 이렇게 거래가 됐고, 최근에 남아있는 건 19억에서 19억 5천짜리고, 34평 같은 경우는 호가가 보통 22억에서 23억으로 잡혀있고, 최근에 거래된 것들이 뭐 21억 5천, 21억 5천, 22억, 뭐 23억 5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천하는 거는 뭐 30평대가 19억짜리를 또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남아있고, 요거는 뭐 제가 써놓은 건데, 이게 사실 30평이든 33평이든 나중에 재건축이 만약에 됐을 때 간평선으로 대형 평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에 여유가 있으면 33평을 사는 게 맞는데, 그냥 지금 돈이 없을 때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30평을 사도 무조건 9평은 받을 수 있거든요, 최소한. 근데 만약에 내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언젠가 재건축이 됐을 때 펜트하우스를 받고 싶다, 대형 평수를 받고 싶다 이렇다면 33평을 사야겠죠. 이게 저번 주 토요일에 말씀드린 거니까 적어 놓은 거니까, 제가 최근에 8건이 거래됐대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건이 거래되는데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이 아주머니가 자기 부동산에서만 4개 거래했다고 그러는데, 약간 좀 그런 게 있고, 이게 약간 부동산 중개사님들이 약간 뻥이 좀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물건을 팔아야지 돈을 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걸 또 이제 우리가 구분해내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초중고를 여기서 자랐고, 어쨌든 자랐고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랑 뭐 여기서 제가 살았고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고 이러니까 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대화가 재밌었고, 뭐 여기 음마파트고 제가 초등학교 여기 나왔거든요. 갑자기 초등학교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얘기가 재밌었고요. 그리고 보통 여기를 어떤 분들이 많이 사냐면 딴 거 팔고 2, 3억 보태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구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그 다주택자인 경우 1년 내에 나머지를 다 팔아야 한대요. 그 안 팔리면 어떡하냐 이랬더니 팔려는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하네요. 너무 좀 웃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최근에 2건 정도 물건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유가 그거 아시죠? 15억 이상 대출을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 가지고 1억, 2억 이 정도뿐이 안 나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세입자를 빼줘야 됐는데, 이제 대출이 나오니까 대출 LTV 50% 받아서 전세입자 빼주고 뭐 하겠다.
그리고 다시 받겠다 아니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물건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15억 이상 아파트들에서 많이 일어날 현상인데 제가 볼 때 15억 이상 아파트들의 그 금매들이 꽤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상담하는 중에 전화가 계속 오는데 그 실장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만 계속 설명해 줘야 되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저기 로봇을 하나 두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계속 토지거래 허가구역 설명하고 계속 15억 이상 대출금지 설명하고 계속 그러고 뭐 자기가 그래서 매일 집 보여준다고 10만 보씩 걷는다고 하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4일에 그 허가를 신청받아서 실거래 신고가 30일이니까 44일 정도 뒤에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44일 뒤에 실거래로 다 찍히고 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전세는 한 7억쯤 한다고 하고 그 최근에 거래가 뭐 분당, 강동, 미사, 뭐 노도강, 성동구 뭐 이런 데서 다 많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보통 지금 마이너스 25%쯤 되면은 실수요자를 붙어가지고 금매들을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잠실이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까지 신고가 대비 빠졌기 때문에 거래가 조금 일어나고 있고 강동도 일어나고 있고 뭐 여기 뭐 다 일어나고 있죠. 여기 위로 올라가면 노도강도 있고 뭐 동대문도 있고 마포는 근데 많이 가격이 안 내려가 가지고 실제 거래가 안 일어나고 있고 분당도 뭐 마이너스 20%인 물건들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씩 시장이 돌기 시작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고 예상하냐면 이게 조금 두껍게 이게 형광펜이군요. 이걸로 해야겠다. 어떤 색이 이쁠까요? 이게 좀 두꺼운데 보시면은 지금 시장이 결국은 이렇게 올랐다가 이게 2014년이고 이게 2018년이고 2018년 하반기 이거 2019년 이거 다시 20년부터 올라서 22년에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제 어차피 둘 중 하나거든요. 여기가 바닥이던가 아니면 쭉 떨어지던가 아니면 급반등이 나오던가 1, 2, 3인데 이게 지금 오늘도 규제 완화가 나왔잖아요. 15억 이상 대출 금지 규제가 12월 1일부터 풀리고 안심전환 대출로 6억 이하 아파트들 금리 줄여주고 그거 이제 9억까지 나온다고 또 나왔죠. 그렇게 되면 그 금리가 3.8%거든요. 주담대로. 근데 현재 주담대가 5.1%예요. 그래서 이 3.8%로 줄여주면 9억 이하 아파트들의 가격 하방 안정화가 될 거거든요. 지금은 6억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가 될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5억 이상도 좀 안정화가 될 거고 해서 제가 볼 때는 2번이 좀 확률이 높아 보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랬을 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결국 횡보를 하다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급반등이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고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인허가를 막 받을 거 아니에요. 또 건설업체들이 많이 물량을 적어서 그 다음에 장기간 침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3년, 2년에서 3년 뭐 이렇게 조정이 일어나고 이랬거든요. 한국 역사를 보면, 부동산 역사를 보면. 근데 저는 요번엔 좀 다를 것 같은 게
요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2번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횡보를 당분간 할 거다. 바닥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고 있고,